자, 계속해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상당히 양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이게 이제 단순 암기 갖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외워서 휴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 틀을 딱 잡아놓고 나서 경우의 수를 던져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권리하자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자 넘겨받기로 했는데 자 아예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거나 넘겨줄 수 없는 상태 뒤에 볼 겁니다. 일부만 넘어오거나 이런 경우 등 또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자 자기 잘못 없이 매수인의 잘못 없이 이 권리가 경매로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 사태에 있어서 바로 매도인이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권리의 하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자 물건을 샀는데 고장난 물건이 왔다 이런 것을 갖도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 이걸 이제 짬뽕을 해놓은 것을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경매 파트는 단순하게 두 개 외워서 끝장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담보 책임의 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 목적인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잘못이 과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바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종류 외우는 게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권리 하자 파트에서 주로 중심축이 되게 되는데 바로 대금의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자, 일정 부분 자,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을 했어. 근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가 안 왔으니까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해결할 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물건의 하자 파트에서 논의할 쟁점 중에 하나가 완전물의 급부 청구라고 하는 31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담보 책임의 유형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완전물의 급부 청구. 그래서 물론 주로 우리가 공부할 영역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요 세 개를 가지고 지지고 복구하는 것이 권리 하자 파트에서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의 유형에 대해서는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케이스 각각의 문제로 주어졌을 때 이 틀 안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이슈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지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과실,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하게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 등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그 범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하자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3개인 뭐 의체 걸성이 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걸상에서 의자 다리가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있는 거. 근데 열받아가지고 자 다리 하나를 더 부러뜨렸다.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매수인이 잘못해서 손해를 더 키웠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해석. 자, 이걸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더할 가짜에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수인 때문에 손해가 확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주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렵죠. 전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외운다라고 할지라도 만만치가 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몇 개 계속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민법을 정리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실 일 없습니다. 저처럼 한 7, 8년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6개 과목을 줄줄로 소화하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될 테고 이게 나오면 이제 가끔 답을 뽑았다. 지금 7년 사이에 2번 답을 뽑았던 게 면책특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혹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런저런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책임을 면책하기로 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매도인에게 면책 특약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답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누가요? 바로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책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매도인이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중간 뒤에 생략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지문 요건 이제 문장 그대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면책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관련한 쟁점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우리가 주로 이제 논의하는 것은 권리하자입니다. 출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될 텐데 다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자, 우리가 담보 책임의 종류라고 하는 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그리고 나서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완전물 급부 청구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물건의 하자라는 주제에서만 논의하는 담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을 수 있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3가지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와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라든가 계약 해제 문제가 있을 테고 그 외에 각각에서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에서 경우에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만을 가지고 계약 해제만을 가지고 자 손해를 커버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은 좀 싸게 해달라라고는 대금 감액 청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아예 계약을 엎어버리는 계약 해제 문제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또 중요 쟁점이 되는 게 선의, 악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를 가리켜서 선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악의는요, 알았을 때를 가리켜서 악의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지금 보시다시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
배상의 청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별해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매수인이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매매 목적물 뭐 아파트를 사고 팔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쓰다가 만약에 뭐 목적물이 하자라고 해서 누수가 발생하네라고 해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안 되겠지요. 그게 바로 제척 기간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척 기간,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약 완결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10년 경과되면 제척 기간 도구로 인해서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된다. 요 얘기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일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인의 권리가 아무 때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 것, 제척 기간에서 먼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대별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선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의 하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바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권리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악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 이미 알았었거든.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뒤에서 보시게 되면 악의 매수인이 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이제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이때는 이런 권리 하자에 있어서 바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전체 책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바로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의 매수인을 가지고 계약한 날로부터 1년 틀렸습니다. 악의 매수인을 가지고 안 날로부터 1년 틀렸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이라는 것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봅니다. 자,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은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응용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자 매수인이 알았냐, 악이냐, 또는 몰랐냐, 선이냐, 이런 것도 경우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 이슈, 바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사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매도 청약 되겠습니다. 병이라는 매수인이 될 사람이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인 을에게 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실 게,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매도인이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지만, 이런 사안처럼 지 물건이 아닌데 제3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겠다고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자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을 병 명의로 등기를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병한테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도인 누구? 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얼마라도 좀 받아야지 어떻다. 좀 싸게 해달라라고 하는 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일부만 뭐 지분을 병한테 넘어가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 해제 문제,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을 건 줄 알았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을이
한 명의 부동산을 병한테 이전기를 못 해주게 되면은 대금 감액 청구는 안 되는 거죠. 뭐 받은 게 좀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은 계약 해지 문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간에 일단은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병의 입장에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볼 것이, 자, 선의 매수인 병이 전혀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을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병이라는 매수인은 을에 대해서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에 비해서 만약에 병이 이 부동산이 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부 타인권리 매매라는 부분을 접근할 때도 일단 권리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담보책임의 범주, 바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이렇게 틀을 딱 세워놓고 대금 감액 청구는 일단 적용 안 되고 계약 해제 문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들이 선의 매수인의 경우 자 언제 안 날로부터 1년 내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테고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을 좀 달리 봐야 되죠. 바로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X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보니까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제해 봅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권, 갑의 다른 공유자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갑도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이 갑의 지분까지 묶어서 병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 뭐 잘 협조를 해서 병한테 이전 계약 넘어가면 법적으로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의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한테 지분을 못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을의 지분 하나만 받을 수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권리 하자에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대금 감액 청구라는 개념이 가능할 거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자, 을의 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가 되면 이때 병은 대금 감액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병은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없고 바로 계약 해제 문제만 남게 됩니다. 이제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살펴볼까요? 먼저 선의의 매수인. 자, 이게 전부가 을의 것인 줄 알고 이 X부동산 전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병이라고 하는 선의의 매수인. 자, 만약에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이 병, 몰랐던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선의 매수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편 악의의 매수인, 이게 이제 을이 현재 50%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병이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알았다라고 했을 때, 자, 다시 갑시다.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먼저 50%의 지분만으로도 병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금 감액 청구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전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라고 한다면 일부면 좀 깎아달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악의 매수인데요. 만약에 50%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전제하면 일단은 계약의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 부분 좀 어렵고 출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을이 50% 지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병. 이걸 우리가 악의 매수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이에요. 자,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을의 지분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서도 당연히 병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좀 어려운가요? 예. 그래서 중요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서는 수량 부족이라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이 갑의 X 부동산은 150평짜리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평이라고 전제를 하고 계약서에 200평이라고 표시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을이 받은 건 얼마밖에 안 된다? 150평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리 내용을 보기 앞서서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주제로서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하는 경우수를 따져봐야 돼. 먼저 선의의 매수액. 자, 몰랐어. 이 사람은 분명히 X토지가 200평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야. 즉 150평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 자, 만약에 150평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면 될 테고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 쟁점 될 건 악의의 매수이냐? 현재 이 토지가 분명히 150평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을이 200평이라고 매매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정신병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 등 계약 해지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두 다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는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 청구까지는 가능해. 악의 매수인 기준으로 대금 감액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허용되지 않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정신병자 을이라는 사람은 전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 중에서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취득했던 권리를 소멸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갑에 대해서 갑은 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이 당시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의 저당권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법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붙여서 확 팔아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됐기 때문에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발생할 테고 갑은 을에게 대하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이게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저당권이 확 실행되면서 결국은 을은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애초에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 을의 지위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것이 계약 해제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인데, 먼저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뭐 다 좋은데 갑자기 저당권 실행돼서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바로 계약 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 문제 부동산에 병의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저당권 있다는 사실도 알아. 그래서 을이 내가 잔금 줄 테니까 저당권 말소해라. 돈 갚고 저당권 말소해라. 그래서 갑이 알았어. 중도금 줘. 그럼 내가 저당권 정리해 줄게.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당권을 말소하면 좋을 텐데 돈을 갚으면 될 텐데 안 갚고 뭐 딴 데 썼다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병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계약 해제 문제로 가서 계약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요. 자, 이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선의 매수인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매수인이라는 사람도요. 계약 해제하고 자, 모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이 권리 하자에서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아까 중도금 줄 테니까 저당권 말소해라고 요구했던 이 악의 매수인. 자, 저당권 실행 등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면은 계약 해제하고요. 모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정도가 권리의 하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뼈대 자체를 잡고 들어가야 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아주 무식하게 외워야 될 게 자, 악의의 매수인 관련해서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런 경우 악의 매수인 이때는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계속 머릿속에서 힘들지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딱 이렇게 세 개 축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대입해 보셔야 돼. 안 그러면요 시험 문제 거의 풀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교환계약 파트에서 논의하겠지만 계약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시험 지문에 구성해. 그래서 담보 책임 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물론 물건의 하자 파트에서 바로 완전물의 급부 청구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일단 세 가지는 줄줄줄 꿰셔야 되고 겁나 무식하게 악의 매수인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권리의 하자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반복하셔야 되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물건의 하자, 경매 하자 관련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